서울 강남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검은 가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같은 면을 세 번째 보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라지만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살 외동딸 하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 찍었다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 31살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남았다고. 정태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태성그룹을 이끌어온 지 40년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진심처럼 보였던 얼굴들이 결국 무엇을 원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돈, 연줄. 그의 딸 역시 그런 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으론 알 수 없지.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본색을 드러내게 마련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네.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윤은 2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태수에게 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회사보다 재산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윤아. 그는 액자 속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착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남을 쉽게 믿고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딸이 선택한 남자였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며칠 뒤 정태수는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작았던 시절 공장을 돌아다닐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는 점퍼를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가서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던 손이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 그날만큼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강남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겠네. 한도윤이 근무하는 곳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걱정 말게. 그냥 가슴이 답답한 노인일 뿐이야. 박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도윤이라는 젊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혹시 내가 틀렸다면? 정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진심으로 사과하겠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태수는 일어나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이름도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도윤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정태수는 마지막으로 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침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간호사들이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정태수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응급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가슴이 좀 답답해서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수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그게 없으시면 진료비 선결제입니다. 5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정태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 그럼 곤란한데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노인이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태수가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얼굴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상태부터 봐야죠. 하지만 선생님, 이분이. 여직원이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 환자예요.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도윤은 정태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노인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정태수는 그 손을 느끼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태수를 침대에 앉게 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도윤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태수의 등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숨 크게 쉬어보세요. 정태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심박이 조금 빠르네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그냥 사는 게 좀 버겁네요. 정태수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딸 걱정에 잠을 설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정태수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내 책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복지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요? 네.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보건소 위치와 전화번호도 적어주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여기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약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정태수는 안내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제 일이니까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환자는 환자니까요. 정태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당직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낯선 노인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수는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료실을 나서며 정태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태수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습니다. 박 비서가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안내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박 씨, 네, 회장님. 사람을 알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박 비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대했는데 자신은 거짓으로 시험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차는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혼자 걸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젊은 의사는 진짜였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한 번의 친절이 평생의 진심을 보장할까요? 아니야. 더 확인해야 해. 정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다음에 또 가겠네. 또 가시겠다고요? 한 번으론 부족해. 사람은 여러 번 봐야 알 수 있는 법이야. 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태수는 안내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윤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그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낡은 점퍼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자도 똑같이 눌렀었습니다. 응급실은 지난번보다 더 붐볐습니다. 독감 환자가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정태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그를 봤습니다.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기다리게 해본 적은 많았지만
기다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허리가 정말 아픈 것 같았습니다. 312번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정태수는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정태수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눌러보고 다리를 올려보고 반사신경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으세요. 나이 탓이겠지요. 운동은 하세요? 할 형편이. 정태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10분만 하세요.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주시다니.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잖아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표이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입원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병상이 없어서. 없으면 만들어야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급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라고요? 벌써 사흘째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당장 원장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여자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매일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상은 한정돼 있고 환자는 많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화내시는 분들 이해해요. 가족이 아프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31살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힘들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윤은 정태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 때문이에요. 저요? 네. 아픈데 병원 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돈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정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료가 끝났습니다. 정태수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의사가 되실 겁니다.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태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박 비서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네, 회장님.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건 쉬워. 하지만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박 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도윤이는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딸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물은 검풀 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그게 도윤이에게, 하윤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야. 결심이 섰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 씨, 내일 준비해 주게. 무엇을 말입니까? 정체를 밝히러 가야겠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순 없어.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정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수행원 4명이 앞뒤로 섰습니다. 가운데 정태수가 걸었습니다.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태성그룹 회장 아니야? 접수대 직원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원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로 나와봤습니다. 정태수는 멈추지 않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은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를 봤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장이었습니다. 뒤에 선 수행원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회장님이십니까?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노인, 가슴 아픈 환자, 허리 아픈 어르신. 그래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접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왔습니다. 하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했습니다. 왜? 도윤이 겨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정태수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은 밖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앉지 그래요. 서 있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지. 화날 만도 해요.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정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 그래서 시험하신 겁니까? 그래요. 당신이 돈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셨군요. 처음엔 그랬지요. 정태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진짜 의사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에게도 똑같이 대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썼지. 복지 정보를 찾아주고 그림까지 그려주더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한테 욕먹어도 고개 숙이고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 딸을 좋아한다면 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믿어도 되겠다 싶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윤 씨를 사랑합니다. 태성그룹의 딸이 아니라 하윤 씨 자체를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험받는 건 상처받았지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내가 잘못했소.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고개 숙일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젊은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오. 당신을 시험한 것, 당신을 의심한 것 모두 내 잘못이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 한도윤 선생, 저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윤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심이 통했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아빠. 하윤은 정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아빠, 정말 그러신 거예요? 도윤 씨를 시험하셨다고요? 하윤아.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왜 그러세요? 제가 사귀는 사람을 못 믿으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하윤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셨어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이해해요. 하윤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태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선생, 정태수가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 겁니다. 내 딸과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소? 도윤은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도 도윤을 봤습니다.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잘 부탁하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도윤과 하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은 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태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과 도윤의 약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병원에 갔던 날, 가난한 노인으로 대우받던 순간, 도윤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중이야. 하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초대장을 봤습니다. 예쁘게 나왔죠? 그래. 넌 언제나 예쁘다.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태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빠, 그때 일,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도윤 씨도 이해했어요.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정태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빠가 고마운 게 아니라 저희가 고마운 거예요. 무엇이? 아빠가 도윤 씨를 믿어주셔서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태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했습니다. 약혼 축하하네. 정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나? 네. 하윤 씨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정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한 선생. 네, 회장님.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네.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시험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도윤은 커피를 내려놓고 정태수를 봤습니다. 결국엔 내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하윤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아이가 웃는 걸 보기 힘들었거든. 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나고 나서 하윤이가 다시 웃더군. 진짜 웃음이었어. 회장님, 고맙네. 내 딸을 웃게 해줘서.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윤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고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날 가난한 노인에게 보여준 마음. 그게 자네의 진짜 모습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우산을 썼습니다. 한 선생. 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돕겠네. 회장님, 저는 돈 얘기가 아니야.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하는 말이네. 자네도 이제 내 가족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유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도윤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정태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딸 하윤이와 사위가 될 한도윤 선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짜인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과 도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정합니다. 정태수는 도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였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제 딸이 행복할 거라고.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정태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아들. 네, 아버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정태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한강을 봤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벗어던지고 가난한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실을 봤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젊은이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사람은 결국 사람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떴습니다. 겨울밤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윤아, 행복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란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쁠 것입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갑니다. 도윤은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태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도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유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도윤은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강남이 아닌 외곽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정태수는 가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변장하지 않고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갔습니다. 손자를 안고 사위와 차를 마시며 딸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